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그 13장 4단자 정수인데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그다음에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영상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영상 파라미터. 해서 네 번째 13장이에요. 13장에 네 번째 영상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파라미터. 자, 영상 파라미터가 뭐냐?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영상 임피던스라는 게 나오죠. 영상 임피던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상 임피던스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4단자 정수예요. 자, 보니까 4단자야, 4단자. 여기도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단자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회로망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A, B, C, D라고 하는 매개 변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A라고 하는 게 전압비, B라고 하는 게 임피던스, C가 뭐예요? 어드미턴스, D가 전류, B가 돼 있죠. 그렇게 이제 4개 매개 변수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V1이라는 전압을 걸어주고 여기에 I1이라는 전류를 흘려줬대요. 마찬가지. 자, 여기에 이제 V2라는 전압을 걸어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I2로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피던스를 이렇게 연결된 회로에 이렇게 임피던스를 넣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와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울에 비친 상 해서 영상. 자, 거울에 비친 상을 영상이라고 하죠. 영상.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보는 면이나 여기서 보는 면이나 거울에서 비친 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거울에 비친 모습. 그래서 어떻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또 어떻게 임피던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G02를. 여기서도 어떻게 이쪽에서 보나 임피던스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내용이 부각적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거울의 영상과 같은 임피던스다 같다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영상 임피던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합니까? G01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 임피던스 어떻게 구해요? 전류에 대한 전압이잖아. I1에 대한 V1을 구해보니까 G01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G02라고 하는 것은 I2분의 V2로 구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이미 4단자 정수 회로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어떤 거? 자, V1, I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 B, C, D로 구할 수 있고 매개 변수에 어떻게? V2, I2로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자, V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A의 V2 플러스 B의 I2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I1이라고 하는 것은 C의 V2 플러스 D의 I2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용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G01을 볼까? G01을 보니까 G01은 요놈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I1분의 V1이야. 근데 요놈을 다시 적어보니까 V1이라고 하는 게 요놈이죠. A의 V2 플러스 B의 I2가 되고 그 다음에 I1은 C의 V2 플러스 D의 I2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이제 I로 묶어줘 보자고. I로. 제가 요놈 하나만 할 거예요. 요놈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A의 I2분의 V2 플러스 B 요놈은 C의 I2분의 V2 플러스 D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거 하나 있어. I2분의 V2, I2분의 V2가 뭐야? G02죠. 그래서 요놈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A의 G02 플러스 B
요놈 C에 G02 플러스 D로 적을 수 있겠지. 이게 뭐야? G01과 같더라. 이렇게 곱해보면 G01과 G02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자, G02도 우리가 요놈 역변환시키면 되겠죠. 구해보니까 I2분의 V2인데 요게 뭐와 같아? D에 V1 플러스 B에 I1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놈 C에 V1 플러스 A에 I1과 같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요놈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 봐보니까 요놈도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D에 I1분의 V1 플러스 자, B가 될 것이고 요놈은 C에 I1분의 V1이 되고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자, I1분의 V1이 뭐야? G01이죠. 그러면 자, 요놈도 D에 G01 플러스 B, 요놈은 C에 G01 플러스 A, 요게 뭐와 같아? G02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보면 어떻게 이제 G01과 G02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놈 어떻게? 요놈과 요놈을 어떻게 더하고 빼가지고 구해보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결론은 요거야. 자, 이렇게 구해서 방정식을 이용해갖고 풀어보니까 자, G0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루트에 자, A, B 분의 C, D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자, G02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럼 어떻게? D, B 분의 C, A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놈이야, 요놈. 여기 G01과 G02값. 요놈의 임피던스 값을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요놈이 자, 대칭회로다라고 했을 때 대칭회로라는 건 어떤 거야? A와 D가 같다라고 봤을 때 A, D가 같고 A, D가 같대요.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자, G01과 G02가 같대요. 이때는 뭐만 남아? 루트에 C분의 B만 남게 되더라 라는 것도 꼭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해서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상 임피던스야. 영상 임피던스. G01, G02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요놈이야, 요놈.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면 영상 파라미터에 대한 영상 임피던스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자, 두 번째, 이게 뭐야? 영상, 자, 전달, 자, 정수다라는 거예요. 영상 전달 정수.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또 어떤 걸 이용하냐? 오일러의 공식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용해요. 이용하다 보니까, 자, 어떤 식이 나왔어? 영상 전달 정수, 우리 이거 세타라고 하는데, 요 세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연 로그 n에 어떻게 루트에 AD 플러스 루트에 BC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 ln이라고 하는 건 뭐야? ln. 요 ln은 자연 로그 얼마? 이 값이죠, 이 값.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세타를 뭘로 부를 수 있더라?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더라. 자, 이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요? 영상 전달 정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놈을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자, 뭘로 표현하지? 쌍곡선 함수로 표현을 해보죠. 쌍곡선 함수, 우리 어떤 거?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겠지. 자, 요놈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를 계산해 봤더니 요놈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에 자, 익스포넨셜 세타 플러스 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값으로 표현을 가능해요. 근데 요놈이 뭐와 같아? 요놈을 계산해 보니까 루트에 A, D 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를 계산해 봤더니 요놈은 2분의 1에 자, 어떻게 익스포넨셜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세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을 계산해 봤더니 요놈은 뭐와 같아? 루트에
BC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보시자고. 요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세타 값을 우리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0은 얼마가 돼? 1이죠, 1. 자, 그럼 보시자고. 이게 0, 0이니까 1이니까 2가 돼서 얼마가 돼? 여기는 1과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 놈은 얼마가 돼? 요 놈은 지금 0이니까 1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얼마가 돼요? 0이야. 이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다시 어떻게 이제 세타로, 자, 왜?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는 뭐와 같으니까 루트의 AT와 같고,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는 뭐와 같아? 루트의 BC와 같다니까 여기서 세타 값을 구해보시자고. 영상 전달 정수 세타를 구해보니까 요 놈 넘어가기 위해 뭐가 돼? 아크가 되지.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AD 값이 되는 거고, 요 놈 또 뭐가 돼요? 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BC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 영상 전달 정수 값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전달 정수, 요 세타 값에 대한 요 식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좀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ABCD 값을 구해야 되잖아. ABCD. 그래서 ABCD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A. 요 놈 이용하는 거지. 자, 보니까 루트에 D분의 A래. 근데 요 놈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어떤 거? 자, 우선은 요 놈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방금 구했어요. 영상 임피던스라는 거 구했죠. 영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가 뭐야? G01. 요 놈이 루트에 얼마? A, B분의 CT 값이라고 하는 거고, G0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루트에 DA분의 C, 자, DB분의 CA죠. 자, 그놈이, 자, DB분의 CA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놈을 두 개 곱해볼게. G01 곱하기 G02를 해보니, 요놈 어떻게 돼? 자, AB분의 CD고, 그러면 루트에, 자, DB분의 CA가 돼서, 자, 어떻게 됩니까? 요놈, 약분되다 보니까 뭐만 남아? C분의 B만 남아. 그죠? 그 다음에, 자, G01분의 G02를 한번 해보시자고. 그럼 요놈 어떻게 돼? 루트에 A, B, C, D가 되고, 곱하기 요놈은 어떻게 돼요? CA분의 B, D, B가 되겠지. 그럼 요놈 뭐만 남아? 자, 어떻게, 요놈 되니까 어떻게, D분의 A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해가지고 ABCD 값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ABCD. ABCD가 뭐였는데, 아까 4단원 점수 중에서 A가 의미하는 건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D가 전류 B였죠. 그걸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값부터 구해봅시다. 자, A는, 자, 어떻게 이제, 루트에 D분의 A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A만 나오려면, A, D 하면 되겠지. 근데 루트의 AD 값은 얼마가 됐어요? 자, 루트의 AD는 얼마? 1이었어, 1. 그죠? 1이었다고. 자, 요놈 이용하는 거지. 자, 요놈 해보니까, 요놈 약분되니까 A만 남아. 근데, 자, 보자고. 루트의 D분의 A는 어떻게? 요놈, 루트 C 줘주시면 되겠지. 해서 요놈 어떻게 돼? 루트의 G02분의 G01이 요놈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돼? 요놈 코사인, 루트의 AD는 뭐와 같아?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자, B 구해봅시다. B도 마찬가지죠. 루트에, 자, 요놈 C분의 B 곱하기 요놈 어떻게 돼야 돼? 자, B가 남기 위해서는 뭐 C, B만 되면 되겠네. BC. 그죠? 자, 이렇게 볼까? 그냥 BC라고 할까요? 자, 요놈 해보니까, 자, 요놈 뭐가 돼? 루트에 G01, G02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G01 곱하기 G02로서 되는 거고, 루트의 BC는 뭐가 돼?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C 구해봅시다. C는 마찬가지, 루트에, 자, BC, 역수지, 역수.
그죠? 역수고 곱하기 자 뭐가 돼야 돼? 자 BC가 되면 되겠죠. BC. 요놈 약분되고 C만 남으니까 그럼 요놈 뭐가 돼 이제? 역수니까 어떻게? 루트에 G01 곱하기 G0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요놈 뭐가 돼?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D값 구해봅시다. D값도 어떻게? 루트에 A분의 D가 되겠지. 곱하기 루트에 AD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자 요놈 계산해보니까 자 요놈도 어떻게? 역수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요놈 루트에 뭐가 돼? G01분의 G02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놈 뭐가 돼?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우리 교재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이제 A, B, C, D 다 구했네. 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고 D가 되겠네.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A라고 하는 게 루트에 G02분의 G01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는 거고 자 B는 어떻게 돼? 루트에 G01, G02분의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C는 어떻게? 루트에 G01, G02분의 1의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루트에 G01분의 G02의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 자, AD가 대칭이래. 대칭. 자, AD가 대칭이랍니다. 대칭일 경우에는 뭐와 같다고? G01과 G02가 같다고. 그죠? 그러면 뭐가 같아? 요놈이 같다 보니까 뭐만 남아?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만 남죠? 그 다음 요놈 뭐가 돼? 같다 보니까 G0 또는 G02 이걸 우리는 뭐 G0라고 하시자고 G0의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 요놈 또 어떻게 돼요? G0분의 1이 되겠지. 1의 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는 거고 요놈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되겠지. 이게 어떤 원리가 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분포정수의 원리가 돼. 분포정수의 회로에 이제 구하는 식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우리 식도 아까 어떻게 이제 A, B, C들을 이 식을 다 집어넣어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V1, I1에 대한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영상 파라미터였어요. 영상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제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 준비를 할 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회로라는 거예요. 필터 회로. 자, 이제 보시자고. 자, 필터 회로. 자, 다섯 번째. 자, 이제 필터 회로예요. 필터 회로. 이 필터 회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엽하기라고 해. 엽하기. 자, 엽하기. 자, 엽하기라고 하는데, 자, 우리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항 필터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K형 필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저항 필터부터 보자고. 첫 번째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보실까요? 첫 번째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돼. 필터 쪽은. 자, 첫 번째 저항 필터 회로예요. 저항 필터 회로. 자, 저항. 자, 필터 회로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저역 통과 자, 필터가 있어요. 저역 통과 필터. 자,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 로패스 필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거 낮은 주파수에서는 높은 출력이 나타나고, 인계값 이상의, 인계값 이상에서는 감소한 특성을 가진 게 우리는 저역 통과 필터야.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죠. 어떻게? 낮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킨다. 낮은, 자, 주파수, 자, 대역을, 자, 통과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저역 통과 필터, 로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로패스 필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역
고역 통과, 자,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역 통과. 말 그대로 이놈은 이제 방금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인데 로패스는 낮은 주파수래. 고역 통과는 뭐가 되겠어? 높은 주파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 높은 주파수대. 예. 높은 자, 주파수대. 주파수 대역 통과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주파수대가 얼마? 70.7% 이상이 되는 주파수. 자, 70.7%가 되는 주파수 대역이고, 자, 이게 몇 데시벨이 됩니까? 마이너스 3데시벨 영역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역 통과 필터. 대역 통과. 자, 필터란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뭐야? 구간이에요, 구간. 어느 구간에 통과를 시킬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만 통과를 시키더라. 자, 특정 대역. 대역이라고 하는 게 뭐야? 구간이죠, 구간. 특정 대역만 통과시킬 수 있는 걸 우리는 대역 통과 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역 저지 필터. 말 그대로 어떤 거, 밴드 리젝트,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젝트 필터라고 하는 건데, 자, 특정한 제거 대역을 제외한, 자, 나머지 모든 주파수를 통과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시킨다는 거지? 제거. 그래서 뭐 제거 대역을 제외한,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 통과시키는 거. 나머지를 다 통과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대역 저지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저항 필터 회로에는 저역 통과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대역 통과 필터, 대역 저지 필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정K형 필터라는 게 있어요. 정K형. 자, 네, 두 번째 정K형 필터라고 있는데, 자, 이 정K형 필터는 자, 우리가 흔히 저항 필터 회로보다는 정K형 필터가 출제가 그래도 조금 되는 편이죠. 요놈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K형 필터는 어떻게 인덕턴스 L과 커패시터 C의 조합으로 구성된 어떻게 순수한 리액턴스 4단자망 필터를 말한대요. 순수하게 필터가 L하고 C만 있다고 하는 거야. 순수한 필터가 L하고 C만 있는 걸 우리는 정K형 필터라고 하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약간의 우리 쌍대회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쌍대회로.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 자, 우리 쌍대회로에서, 역회로에서 어떤 조건을 배웠냐면, K에 대한 조건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K가 어떻게 되더라? 루트의 C분의 L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세 가지만 좀 보시자고. 세 가지만 좀 볼게요. 자, 어떤 부분을 보냐. 첫 번째, 자, 정K형. 자, 저역 통과 필터예요. 로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 부분에, 자, 이때 순수한 L하고 C만 있다. 근데 이 L 값이 얼마냐? 요 L 값이 얼마가 돼? 파이의 FC분의, 자, K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K 값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자, 이건 차단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고, FC는 차단 주파수 의미하는 거고, 이때, 자, C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파이의 FS의 K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요 L하고 C 값을 구하는 요 식 자체만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기억을.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K형 하이패스 필터가 있겠죠. 고역 통과, 자, 필터.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제 L하고 C 값만 기억하자. 근데 L하고 C 값은 간단해.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비만 하시면 돼요. 4. 자, 어떻게 4파이 FC분의 K 값이 된다는 거고, 자, 요놈 어떻게 했냐? 요놈 마찬가지 4파이 FC K분의 1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자, 요 부분도 이런 식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K형, 자, 대역, 밴드위스.
자, 대역 통과 필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 필터 회로에는 저항 필터가 있고 정K형 필터가 있는데 이 종류, 자, 저역 통과, 고역 통과, 대역 통과, 대역 저지 필터가 있다. 이런 용도만 알아두시고 종류하고 그다음에 정K형 필터에서는 자, 정K형 저역, 정K형 어떤 거 고역 있는데 L하고 C값, 왜 순수하게 L하고 C값만 이루어진 거니까 L하고 C값을 구하는 요 식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13장에 자, 4단자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의 4단자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자고요. 뭐냐?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었어요? 자, 단자망이래 4개의 단자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어떻게 회로망에 있는 회로를 이제 뭐 전압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회로로 구성되어 있냐 해서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임피던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자, 뭘 구하기 위한 거? 전압을 계산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파형이 T형 회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는 방법은 또 아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는 게 있었어요.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기 위한 거?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거. 그래서 파형 자체가 어떤 파형이다? 파이형 회로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4단자 정수라는 게 있죠. 4단자 정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전송 파라미터 또는 ABCD 파라미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 ABCD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가 전압비,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D가 전류비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T형하고 파이형이 있는데 기본적인 회로, 우리 기본적인 회로 있었죠. 그 회로에 대한 식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어? 영상 파라미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 파라미터에서 중요한 것도 뭐 있다? 영상 임피던스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영상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보든 거울에 비친 상, 이게 값이 똑같겠죠. 그때 G01, G02 값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다음에 자 영상 전달 정수라고 하는 세타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로그 L에는 어떻게 루트의 AD 플러스 루트의 BC 값과 같더라. 또는 뭐 코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AD 또는 사인 하이퍼블릭 루트의 BC 값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13단 뭐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